TBC 석강. 저희 동양방송이 한국방송협회의 결의에 따라서 오늘 밤 자정까지만 방송을 내보내고 17년간의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동아방송 TV에서도 오늘 밤 12시까지 17년 7개월 동안 계속해온 방송을 끝냅니다. TBC 동양방송은 1964년 5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지금의 동양화재 건물에서 라디오 서울이란 이름으로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라디오에 이어서 1964년 12월 동양텔레비전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채널 7로 첫 전파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70년 12월 1일에는 TBC FM이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FM 방송의 신기원을 장식했습니다. 동양라디오는 69년 10월 개국한 군산서해방송과 71년 4월 개국한 광주 전일방송과 프로그램을 제휴함으로써 TBC의 전파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호남 지방과 충청도 일부 지방까지 가청 지역을 넓혔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첫 전파를 발사한 지 이제 17년. TBC 동양방송은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진실을 과감히 보도하고 사회복지의 정진을 위해서 경제 후생의 신장을 촉구하며 사회 공기로서 방송 언론의 책임을 다한다는 데 큰 뜻을 두고 있는 힘과 정성을 다 바쳐왔습니다. 어린 나무가 비바람과 햇볕을 받으며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 TBC 동양방송은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참되고 보람찬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해왔습니다. 공정한 보도, 유익한 교양, 즐거운 음악, 재미있는 오락이 TBC가 17년 동안 몰두해온 제작 정신이었습니다. TBC 동양방송은 이와 함께 비극의 남북 분단과 열광들의 각축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밖으로는 국제 친선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국력을 만방에 알리는 한편 안으로는 국리민복의 증진과 도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힘써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국의 애청자들로부터 수많은 격려와 성원도 있었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국의 애청자들이 보낸 격려의 소리에 용기를 얻었고 또 질책의 소리를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시청자와 함께 17년간을 같이 숨쉬어왔습니다. 1980년 이제 저물어가는 이해를 보내면서 TBC 동양방송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 창달에 못다 이룬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정의당과 민주한국당 등 새 정당들은 내일부터 오는 5일까지 모두 발기인 총회나 발기인 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창당 일정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치부 진홍순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새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모레 신문회관에서 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민주정의당은 이어 오는 12일쯤 각계 인사 300여 명으로 창당 준비 대회를 연 뒤 조직책을 임명해서 지구당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 유치송, 신상우, 김은하 씨 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 민주한국당은 내일 오전 35명가량의 인사들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당 준비위원회 등록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민주한국당은 창당 발기인을 구 신민당 의원 17명, 재야 원로급 5명, 법조계와 구 당원에서 2명씩, 학계, 언론계, 실업계 등 각계에서 1명씩 선정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또 과거 공화당과 유정의 인사들이 추진하는 준여당은 새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오는 8일쯤 첫 발기 준비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창당 발기 선언을 한 민주사회당도 오는 5일께 40명가량의 인사를 모아서 창당 발기 대회를 갖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김갑수 전 대법관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민정당, 오제도 씨 등의 자유민주당, 정동호 전 노총위원장 등이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고려농민당 그리고 국민당 등이 창당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전후에서는
적어도 8개 정당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보위입법회의 정치관계법 7인 특별위원회는 금년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모금 제도를 없애고 당원의 헌납금과 국고보조금만으로 정치자금의 재원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거래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를 지망하고 있는 인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0일쯤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애 아나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기업이나 종합상사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분석한 중소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국내 총수출 실적은 목표 170억 달러의 83.9%를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목표 60억 달러의 75%인 65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원자재 값의 오름세로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은 늘어난 반면 자본재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업계 시설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공부가 집계한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의 수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182억 5,900만 달러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9%가 증가했지만 자본재는 42억 4,300만 달러로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5% 줄어 업계 시설 투자가 부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어제 반란과 정부 정복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을 포함해서 모두 232명의 복역수에 석방령을 내렸다고 필리핀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인도적인 배려로 이들의 석방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석방 대상자 232명 가운데 100명은 완전히 풀려날 것이나 나머지는 잠정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이락은 어제 샤탈 아랍스로 어기 해상에서 개전 69일 만에 최신의 공군기들과 미사일 적재 전투함 등을 동원해서 전쟁 시작 이후 최대의 해전을 전개함으로써 두 쪽이 모두 13척의 전함이 격침되고 항공기 석대가 격추되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락군은 어제 해전에서 3척의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으며 적대의 미제 F-4 팬덤 전폭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이란 측은 4척의 소련제 이락 해군 미사일함과 6척의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69살인 레이건 차기 미국 대통령은 청각장애, 알레르기, 관절염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의 주치인 존 레일롤즈 박사는 미국의 시사주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레이건 당선자에 관한 최근의 건강진단 결과에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레이건 당선자는 이 같은 질환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즈키 수장의 김대중 재판에 대한 내정 간섭적인 발언, 이또 회상의 경제협력 중단 발언과 노동조합의 한국상품 불매 촉구 등 외교적 경제적 협박으로 한일 관계가 증대, 국면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정무협의체 일시 귀국했던 스노베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 귀임했습니다. 스노베 대사는 오늘날 12시 20분 탑승했던 일본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곧 대사관 직원 4~5명의 철저한 경호를 받으면서 국내 보도진들의 질문 공세에 입을 굳게 담은 채 긴장되고 어딘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약 10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TBC 동양방송과 군산 서해방송 그리고 광주 전일방송과 동양 FM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거리에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가정에서 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희 TBC 마이크에 응해 주신 여러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스폰서 여러분에게도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TBC 동양방송 임직원 일동은 삼가 고개를 숙여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TBC 석간의 송출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바로 그 카메라맨, 또 주저에 계시는 기술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희 아나운서입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서 노기훈 부국장의 진행으로 TBC 고별 석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학도 끝나고 조락의 계절입니다. 앙상한 가지를 남기고 떨어져 굴러버린 낙엽에게는 그러나 그런대로 화려하고 찬란했던 기억들이, 즉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 16년 8개월 전인 1964년 5월 9일 동양방송 TBC, 당시의 라디오 서울 RSB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19번지 바로 이 건물에서 정오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뉴스로 첫 보고의 성을 올리면서 탄생했습니다.